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PT로 깊숙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성남 대장동의 수상한 돈과 사람, 네. 1,000억 원 그리고 광주,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예, 이제 이 1,000억 원이 묘한 잠깐만요. 네.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지휘봉을 안 가져왔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지휘봉을 안 가져와가지고. 자, 가자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PPT로 깔끔하고 깊숙하게 파헤치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성남 대장동의 수상한 돈과 사람 1,000억 원 그리고 광주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셨네요. 돈과 네네. 사람들 항하는 곳.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00억 원이 묘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광주에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대동구 인맥이 대장동하고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돈이 그런데 이제 이 돈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이 돈과 사람들 가는 곳 뭐 저희는 대충 아는데. 네, 자, 네. 가보시죠. 네, 다음 거를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시중에 그렇게 대장동 하지만 이것이 문제점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 있어서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네. 거기에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배당금 5,903억 원 중에 네. 거기 3,463억 원 SK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오른쪽에 보면 네. 6%의 지분을 가지고 네. 3,464억 원, 63억 원. 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천화동인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를테면 일란성 쌍둥이를 할 수 있는 화천대유 네. 여기에서 577억 원을 챙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불과 이제 7%의 지분을 가지고서 거의 한 4천억 원 네. 정도의 배당금 내지는 수익을 챙겼다. 네. 요것에 대해서 그런데 요 돈들이 일정 부분 어느 지역 이렇게 해당되긴 하는데 이 부분 오늘은 요거와 관련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 보면 네. 그 남모씨라는 사람이 남옥이지 않습니까? 남욱. 네.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 온 남욱 그 변호사. 사람. 네. 예, 남욱 변호사가 거기 배당금 추정이 1,007억 원입니다. 네. 1,007억 원. 그런데 이제 1,007억 원이라는데 뉴스는 되게 1,000억 원으로 나오죠. 네. 되게 이제 1,000억 원이 자주 여기저기에 얽혀 있어서 네. 이 1,000억 원이 무엇을 의미할까? 네. 이것이 오늘의 주된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화천대유 자금 관리 그 회사. 네. 그러니까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건데 네.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감사 보고서거든요. 네. 감사 보고서의 차입금란에 보면 거기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김만배 거죠. 네. 거기에 1,500 이게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네. 159억 그러니까 거의 160억이죠. 네. 160억. 그 다음에 천화동인 5호가 5억 원. 그리고 천화동인 6호가 1억 원. 그렇게 해서 22억 원이 되는 거죠. 네. 차이 아니 220억. 이거 220억.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차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네. 화천동인하고 네.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하고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다음 거를 보시죠. 이 다음 거를 보면은 이 예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남욱 대장동의 1차 개발 때에 네. 정부에 빚진 1천억 원을 회수를 못했다. 네. 여기도 1천억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뉴스로 많이 뜬 것이 대장동 사업으로 1천억 원을 받은 남욱이 미국에 갔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에 1천억 원을 빚져가지고 이거 회수를 못 하는데 네. 대장동 사업으로 1천억을 챙긴 후에 이것을 되돌려받지 회수를 못 하고 어떻게 이 남욱이 미국으로 출국이 가능했겠는가? 네. 이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자그마한 글씨로 있습니다만은 그 남욱의 대장동 1차 개발 때에 검찰에 이제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됐죠. 네.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1억 원을 회수를 완전히 이게 정부로 보면은 날려버린 것이 되겠다. 1억 원이 이렇게. 아니라 1,000억 원 아닙니까?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 1억 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1,000억 원이요. 이 예. 1,000억 원. 네. 그러니까 1,000억 원을 회수 못했는데 이 1,000억 원을 챙긴 사람이 어떻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이 1,000억 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불가하게 된 이것도 향후에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걸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이것은 윤철수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두 번 계속 얘기하고 있는 1,000억 원. 네. 이 1,000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1,000억 원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도. 이 1,000억 원이 그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에 현금 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현금 배당 있습니다. 여기 1,000억 원이네요. 예, 그게 1,000억 원입니다. 네. 이 1,000억 원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1,0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로 쓰였는지 어디로 증발했는지 방향이 어딘지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별로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것이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네.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네. 것입니다. 1,000억 원. 네. 네. 다음 걸 자, 보시죠. 그다음 보시면요. 예. 1,000억 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철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은 회계 분식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9년 회계년도 그 임대주택 용지 매각대금 1,822억 원이 무려 1,822억 원이 빼돌려진 비리의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거는 자신들이 이 보고한 회계 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지만 이건 딱 누가 봐도 이거 다르네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그 의료개혁 국민연대의 윤철수 대표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자료가 분석과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결론은 깔끔하게 얘기하면 1,822억 원을 회계 분식을 통해서 빼돌렸다 이런 빼돌렸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예. 보시겠습니다. 다음 걸 보시죠. 여기까지는 돈의 관계고 네. 다음의 경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건 이미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정부 실세, 네. 대동고 출신들이 많다. 그런데 이 대동고 출신들이 대장동 사업에도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정부 실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네. 그 다음에 강기정 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김호수도 다 광주 대동고예요? 그렇습니다. 막강하네. 김호수가 이제 송영길 대표의 두의 후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이 핵심인데 이 핵심이 한 학교 즉 광주 대동고 졸업생이라는 것이죠.
네. 동문이다. 네. 그런데 더 이제 이게 놀라운 것은 대장동 사업에도 이 광주 대동고가 장악하고 있다. 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네모에 있는 그 아래쪽에 정영학 회계사가 있습니다. 정영학. 예. 정영학. 이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천대유의 또 저기 4호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욱이 4호고 정영학이 5호인데 네. 이 5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22억 원인가를 챙겼죠. 네.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이 정영학도 대동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더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네. 그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분양 그 일정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미 뭐 확인된 거니까 거기 보면 이 빨간 걸로 옆으로 쭉 돼 있는 거는 영우홀딩스입니다. 네. 영우홀딩스는 제일건설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네. 그럼 자회사인 영우홀딩스가 시행사로서 참여 이거를 분양권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시공사인 그 모회사인 제일건설. 글로브의 대표사인 제일건설이 시공사가 됐는데 네. 그 왼쪽에 단지명에 보면 제일풍경채라고 있습니다. 네. 제일 풍경. 단지 이름 자체가 제일풍경채인데 제일풍경채는 제일건설의 앞에 회사이기도 하고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것이죠. 제일풍경채, 영호홀딩스, 제일건설. 제일건설. 네. 단지 이름부터. 단지 이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A 블록, A1, 2 블록의 경우에 화천대유죠. 네. 그 다음에 A11, 12 이것도 화천대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하고 4번하고 6번이 HMG 하우징인데 네. 이 HMG 하우징의 회장이 네. 김한모라고 역시 광주 대동고 공문입니다. 이거 대동고가 다 해먹었네, 그러니까 화천대유도 일부 개입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대동고가 싹쓸이한 먹었네. 것입니다. 대동고가. 싹쓸이했네요. 예. 네네. 그럼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영우홀딩스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요게 이제 영우홀딩스 주식회사 영우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일건설이 51%,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가 49%.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 네. 100%. 100%네요. 100%.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영우홀딩스에서 3개 블록을 따냈으니까 네. 요것이 또 그것을 또 건설하고 분양해서 결국은 이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네. 거기에서 생긴 이익들이 다 어디로 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네.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거기에 주식회사 영우홀딩스의 당기 순이익을 보면 아주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2017년도, 2018년도는 네. 뭐 200 몇 억이죠? 203억 6천만 원이고요. 네네. 18년도는 그렇습니다. 104억 280만 원이네요. 네. 이게는 흑자입니다. 흑자요. 흑자인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적자네요. 적자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바뀌었죠. 네. 그 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러네요.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매출액이 보면 매출액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매출액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네. 돈이 왠지 어디론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다음 거를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 영우홀딩스가 아주 좀 이상합니다.
이 영우홀딩스는 그 공고 방법이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광주일보예요.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에 서울로 옮겨갔거든요. 네. 그런데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계속 광주일보에 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아마 모회사가 제일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요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서울로 옮겨간 이 날짜가 2014년 8월 27일입니다. 네. 요것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8월 27일. 예. 예, 그런데 바로 오른쪽의 아래에 보면 네. 요거는 백현동 이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예, 백현동 그 비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개발, 네. 백현동 개발. 거기에서 보고 일자가 작은 글씨로 2014년도 8월로 돼 있습니다. 8월로 돼 있네요. 네. 네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것입니다. 네, 사인이 있네요. 여기. 예, 시장 예. 결제 이- 사인이 있습니다. 이제 2014년 8월이 왜 중요하냐면 2014년도 8월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2달 뒤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네. 거기 보면은 영호홀딩스가 2014년도 1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서초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정책비서관이 잘 알려진 정진상입니다. 정진상 여기 사인도 했어요. 사인 딱 돼 있죠. 예, 그래서 협조나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말 그대로 빼박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그 아래쪽에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것도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네. 이 네. 김만배가 아니고 김천배가 황금을 1000배로 했으니까 1000배가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만배가 법조팀장으로서 재선에 성공한 야당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날짜가 2014년도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날 인터뷰했네요. 김만배가 이재명을 인터뷰했네요. 예.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인터뷰하고 이게 인터뷰를 하고 그 8월 달에 8월 달에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냥 저 영호홀딩스가 네. 회사 이전하고 뭐 작업이 착착 진행되네요. 진행되는 거죠. 네. 그 김만배는 아시다시피 그 BBK 취재 파일을 저기 출판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출판된 것인데 어쨌든 이 김만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법조비리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하고 대법원에 찾아가 가지고 노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화천대유 그 노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준 노비가 아니겠는가.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네. 추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날짜가 2014년도 대장동 이것이 시작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그러네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BBK 취재 파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조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이 됩니다. 이것이 2014년도 직전에 2013년도 11월 29일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아래에 몇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네요. 네네. 거기에 정성윤 법률신문 기자 그리고 네. 이현우 한겨레신문 그리고 김만배 머니투데이 네. 그리고 권석천 중앙일보 네. 그 다음에 강훈 조선일보 이렇게 두루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 가 법조윤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취재 파일 만드는 다음에죠. 네. 그 다음에는 이런 윤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난 다음에에 이 엄청난 단군 이래 이후 최대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네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약식입니다. 네. 거기에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당시 1기 시장 성남. 시장. 네. 이제 선거를 그때 6월 달에 있었으니까. 4월 달입니다. 요 사진 찍는 건. 이때는 4월 아니 4월 그러니까 1일. 선거가. 네, 선거는 6월이고요. 4월 1일 날 요 사진을 그러니까 선거 직전이죠, 이게. 네, 선거 직전에 요거를 추진한 거죠.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유동규로 보입니다. 네, 유동규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딱 그리고 이제 유동규. 여러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따지면은 이 대장동의 비리에 얽힌 사람들이 누군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 위례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비리와 얽혀진 얘기를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언뜻 보시면 알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하고 위례 자산관리 관계사의 현황을 딱 보면 딱 네 사람으로 집약이 됩니다. 네. 남욱, 정영학, 김만배, 정민용 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내이사 또는 주주, 대주주 또는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얽혀서 다 이건- 맡고 있군요, 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인 이제 위례투자 2호 같으면은 남욱 변호사 부인이 사내이사라고, 네. 그 다음에 그 위례 자산관리도 남욱 변호사 부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네. 그렇게 딱 얽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욱하고 정영학, 김만배, 정민용 네. 이 사람들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자산관리에도 이렇게 서로 이익을 가지는 구조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앞에 이 위례하고 요거를 먼저 해보고 네. 여기에서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작은 구조로 작은 지분을 가지고 50%의 배분을 갖다가 요 대장동에서는 이것을 불과 7%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대장동을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위례 자산 관리하고 같이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요 뒤에는 특정한 학교 그럼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동고. 광주 대동고 인맥이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동의 경우에는 거의 그냥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금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이 말하는 대동세상이라는 것이 나는 네. 이것이 대동세상이냐 북녘동자의 동이냐 아니면은 가톨동자의 동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은 달리했지만은 실제로는 대동고의 대동인 것 같아요. 네. 대동세상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뭘 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의 흐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억 증발의 배임이 결정적인 그게 단서가 되겠군요. 네네. 천억 원 그리고 광주. 네. 김성진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예. 아까 제목 띄워주시죠. 제목 띄워주세요. 첫 장이요. 제목 좀 띄워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대장동에 수상한 돈과 사람인데 1,000억 원 그리고 광주 대동고 이 돈이 배임이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뭐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분을 위해서 대동고 사람들이 뭉쳐서 배임하고 횡령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